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디벨로퍼 김준현입니다. 오늘은요, 부동산 건축을 통한 청춘 재테크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축이라 그러면 뭐 전문가들이나 하는 것이다. 또는 건축업자, 건축회사에서나 건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월급쟁이 직장인들도 건축을 통해서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이란 무엇이냐? 건축은요, 생산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저는 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린 경매 투자, 분양권 투자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다면 건축이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내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기획을 하고 자금 조달을 받고 시공을 해서 준공까지, 이것이 건축입니다. 자, 생산자가 되면은요, 생산자의 프리미엄을 얻어갈 수 있어요. 생산자의 프리미엄은 뭐냐? 건설회사가 건축을 하잖아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아파트 조성 원가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조성 원가 플러스 생산자 마진을 붙이게 돼 있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을 통해서 생산자 마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산자 프리미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세대 주택을 한 동을 짓는데 한 7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생산자 프리미엄은 한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산자 프리미엄이고, 그로 인해서 건축은 아주 적극적인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개발은 토지 또는 건물에 부가가치를 더해서 생산자 프리미엄을 얻는 행위.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다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고, 건물에 부가가치를 더한다는 것은 건물을 인테리어 한다든지 또는 증축을 해서 더 높게 올려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개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개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축이라는 것은 새롭게 짓는다는 뜻이에요. 나대지에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 새롭게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고요. 증축은 우리들이 지나가다 보면 빨간 벽돌로 된 집들 보이시죠? 예전에 90년대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을 더 높게 올리는 거예요. 1층짜리 집을 2층, 3층으로 높게 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증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축은 철거하고서 이전에 있던, 종전에 있던 건물과 동일하게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축은 다시 밀고 새롭게 짓는다. 여러 가지 개발의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축입니다. 신축 아니면 증축인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꼬마 빌딩의 종류, 개발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중주택도 있고요. 다세대 주택도 있고, 그리고 상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세대 주택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세대 주택?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빌라가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리고 고시원 이런 것들이 다중주택입니다. 아파트 이런 것은 공동주택. 네. 근데 우리들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꼬마 빌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세대 주택, 다중주택 이런 것들, 5층 미만 주택 이런 것들을 주로 건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 2층 저층주택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다세대 또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주택은 근린상가, 우리들이 쇼핑이라든지 영화 관람 하러 간다 하면 중심 상권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상가들 많죠. 그런 것들이 근린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디벨로퍼는 무엇이냐? 디벨로퍼. 여러분들 혹시 디벨로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쉽게 말해서 총괄 프로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국에 가면 PD님 계시죠? 개발하는 곳 가면은요, 거기도 PD님이 계세요. 디벨로퍼 분이 계십니다. 기본적인 건축의 기획부터 토지 매입, 설계, 자금 조달, 시공,
그리고 분양까지 모든 걸 다 총괄해서 하는 사람이 디벨로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디벨로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집을 누군가한테 지어놓은 걸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지어서 살아보자, 또는 내가 직접 지어서 공급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즘에 디벨로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에요. 땅이 있어야 건축물을 올릴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토지를 싸게 사야지만 그 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도 들어가고 설계비도 들어가고 금융비용도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고정값이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우리가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따라서 토지를 싸게 사야지만 그 건축 사업에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건축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무조건 토지를 싸게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싸게 살 수 있는 루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경매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공매 또는 금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금매 투자라는 건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것이고, 경매 투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동산 강제 매각 절차다. 그렇다면 그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땅을 싸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땅을 싸게 매입해야지만 건축을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도대체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혹은 저한테 오셔서 어떤 한 고객님은 땅 좀 알아보고 있는데 좋은 땅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땅이 무엇이냐? 저는 반대로 질문합니다. 뭐 하시려고요? 근데 뭐 하시려고 물어보면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재테크 겸 하나 사두려고, 이렇게들 얘기하시거든요. 건축을 하시려면요, 그 땅을 매입하기 전에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지, 아무런 생각 없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그것은 투기고 좋은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획부동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은 임야,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깎아서 필지를 쪼개서 파는데, 실제 그 땅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땅들이 많아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을 사놓고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땅은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의 용도라든지 가치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파악이 됐으면 내가 그 땅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질 것이냐, 내가 상가를 질 것이냐 또는 주택을 질 것이냐. 만약에 내가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거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땅을 사야겠죠. 그리고 상가를 질 거라고 한다면 상업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땅을 사야 됩니다. 그 용도에 맞는 땅을 매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지의 지목은 27개가 있어요. 지목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부여되는 명칭이에요. 전, 답, 뭐 농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용지, 공장이 들어서는 용지를 얘기합니다. 채육용지, 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7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물론 대지겠죠.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전답, 농지에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뭐 잡종지에도 건축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도로에다가 우리가 건축할 수 있을까요? 도로는 차가 다니는 공간이잖아요. 건축행위는 할 수 없겠죠. 자, 따라서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까 지목도 보여드렸지만 용도 지역이에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쇼핑을 한다든지 우리가 영화를 보러 나갈 때는 상업 지역으로 나가죠. 네, 상업 용지입니다. 대부분의 주택 건설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거 지역에 건축을 합니다. 뭐 제1종 전용, 제2종 전용,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50에 뭐 100, 뭐 150에 200, 60에 200 이렇게 막 다 다릅니다. 보시면 제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또는 250%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아직 생소하실 거예요.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가 100평이라고 하면 건폐율 60%다 그러면 건축물이 60평을 깔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용적률은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높고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건물을 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토지의 가치는 용도 지역과 법령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셔야 돼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정해놓은 거지만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조금씩 다 편차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시마다 높을 수도 있고 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서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용도 지역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네, 지목을 보시고 용도 지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좋은 땅을 봤는데 이 땅이 너무나 정사각형으로 잘 빠져 있고 도로도 끼고 있고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농지거나 또는 도로에 편입되어 있거나 또는 개발 제한 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다. 그럼 건축 행위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따라서 용도 지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용도 지역을 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루리스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합니다. 주소와 지번만 찍으면 그 토지에 대한 용도와 뭐 건축 행위, 뭐 토지의 면적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요즘에 카카오 맵 같은 거 사용하시죠? 네. 그럼 이 카카오 맵 가다가 내가 서 있는 지번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지번으로 지적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이 땅이 궁금해 또는 이 건물이 궁금해 그랬을 때 카카오 맵을 띄워서 그 자리에 지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번이 나오면 그 지번을 긁어서 이 루리스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의 용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땅은 이런 땅이구나. 아, 이런 땅이니까 이렇게 높은 빌딩이 올라갔구나. 이런 땅이니까 지금 주택이 들어섰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땅이다. 운동장 어때요? 넓고 좋죠. 넓고 쫙 빠져 있잖아요. 네, 뛰어다니기도 좋고. 자, 이런 땅에다가 건축행위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채용용지. 이런 땅 보고 아, 좋은 나대지다. 이러는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완전히 초짜인 거예요. 용도 지역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장이 땅은 좋지만 용도가 채용용지라서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원도 그렇습니다. 공원은 공원으로 사용해야지 공원에다가 집 짓고 사는 사람들 본 적 있나요? 없죠. 네, 이렇게 용도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토지는 여러분 항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돼요.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그 토지는 맹지라 그럽니다. 맹지. 그리고 그런 맹지에는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 B 보이시죠? 답. 농지입니다. 답 B는 현재 도로와 접해 있지 않죠. 만약에 답 B에다가 누군가가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난 거예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럼 도로가 없으면 대 A에 건축물이 빼곡히 들어가 있으면 도로가 없잖아요. 그럼 도로가 없으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맹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지 A 소유자가 자기 토지 일부분을 도로로 확보해 준다면 저 답 B 토지는 맹지가 아니겠죠. 도로가 확보가 됐으니까. 만약에 대 A 소유자가 도로를 확보해 준다면 답 B는 맹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넓이도 중요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도로가 그냥 넓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땅에 붙어 있는 도로가 넓으면 좋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해서 북도로가 있으면 좋다. 딱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토지에 북도로가 있으면 1조 4선 제한이라는 건 안 봤거든요. 예, 1조 4선 제한이라는 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1조 4선 제한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전용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해당이 돼요. 일반 상업지역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서울시에 대부분의 주거지역은요. 80%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 그러면 4층짜리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입니다. 80%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란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토지를 보실 때 도로가 붙어 있어야 되고 넓은 도로가 붙어 있으면 좋다. 그리고 넓은 도로지만 그 도로가 그 대지의 북쪽에 붙어 있으면 더 좋다. 자, 이게 가장 꿀팁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공식을 한번 대입해 봤어요. 노후주택은 나대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에 여러분들 길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시면, 도시 돌아다니다 보시면 빈 땅 있나요? 빈 땅? 빈 땅 찾아보기 힘들죠. 그냥 나대지라고 합니다. 빈 땅을. 나대지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나대지일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산다 그러더라도 토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토지다. 토지의 가격이다. 토지를 얼마나 싸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성공하나 실패하냐 달라지는 겁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식을 대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길가 지나다니다 보면 노후된 주택들 많잖아요. 노후된 주택들. 뭐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고 빨간 벽돌로 된 그런 집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주택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관점은 아, 좋은 나대지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런 주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를 들어가서 지버리 입력해서 보니까 저 땅의 용도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4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인 겁니다. 그런데 1층밖에 지금 없는 거죠. 따라서 증축,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철거하고서 새로운 건축물을 높은 건물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철거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요. 따라서 건물의 가치를 없이 보는 거예요. 노후된 건물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치는 높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가치는 없다고 보시고 그냥 아, 좋은 나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노후주택은 그냥 아, 빈 땅이네. 아, 좋은 나대지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 이 사진은요. 경매로 나온 노후주택이에요. 노후주택으로 나온 그런 단독주택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 그냥 아, 그냥 썩은 주택이네. 노후주택이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디벨로퍼 관점에서, 건축주 관점에서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먼저 이 땅의 번지를 알아내고 이 땅의 번지를 토지 이용 규제에 입력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총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2억 5,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억 5,200만 원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가격이 600만 원밖에 안 돼요. 10% 미만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동산을 경매로 우리가 70%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싸게 산 거죠? 건물을 없다고 보고 건물의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물의 가치가 토지 대비 10% 미만이라고 한다면 80% 미만으로 싸게 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땅을 20% 싸게 산 겁니다. 그리고 지가는 하락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토지의 가격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지가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굳이 내가 건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만한 재테크가 없습니다. 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소규모 수익형 주택 시장 전망인데요. 현재 1인 가구가 562만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4인 가족, 5인 가족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 가구들이 분산이 되면서 1인 가구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비용이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직장인들 있잖아요. 20대, 30대 직장인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저가 주택에 투자를 하거나 저가 주택을 매입을 해서 내가 거기 거주하게 되는데, 저가 주택 같은 경우는 소형 빌라나 다세주택 또는 다중주택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디벨로퍼고 건축주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저렴하고 소형 평수의 그런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여러분 2021년부터 급속도로 하락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하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4인 가족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1인 가구가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 시대잖아요. 나 혼자 사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TV에도 보면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인이나 2인 가구들이 사는 그런 주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그런 주택들을 타겟으로 우리는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주택도 있어요. 애견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주택도 있습니다. 애견이 따로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이 있고요. 네, 뭐 애견 신발장도 있고 애견 방도 있습니다.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공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택을. 타겟층이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형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작은 주택을 건축해서 생산자가 될 수 있다. 개발업자가 될 수 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나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는 실패를 후회하는 삶을 살겠다. 예. 미국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MJ 드바코가 한 말입니다. 대부분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 놓치게 될 기회나 걱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늘이 주는 벌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실패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는 옆 사람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을 쟁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강연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인생책을 소개해주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인생, 나의 꿈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의 강연과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 책인데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기부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작가는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 성공 비결을 쓴 책입니다. 물론 베스트셀러고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희망과 그리고 동기부여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으신 이유가 있나요? 이 책은 제목이 좀 섹시하지 않나요? 네, 이 책은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 물론 지금은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윤택한 삶을 살고 있지만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실패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로 인해서 아주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 책이 저한테 아주 큰 힘을 줬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시작이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혹시 대표님이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겪었던 실패는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욕심이라는 것도 생기잖아요, 사람이. 네,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화가 돼서 잘못된 투자가 됐고, 그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거의 전 재산을 다 날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전 재산을 날렸을 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실패를 했을 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재기에 성공했고 이 책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동기부여를 부여해줬습니다. 실패했은 말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맛보는 과정이잖아요. 네. 저희도 함께 동기부여 받아보고 싶은데 네. 책 속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타오르는 소망을 지닌 한 누구나 새롭게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 중도에서 포기한다면 이름도 모르는 다른 이에게 승리를 넘겨주고 마는 것이다. 입니다. 좋은 구절이네요. 왜 저 구절로 대표님이 재기에 성공하실 수 있었는지 또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자, 그동안 너무 막연하고 또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인 것 같아서 관심조차 가지지 못했던 이 부동산 재테크에 오늘 강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눈을 뜰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발휘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에도 멋진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